나의 신앙, 나의 문학 제1부 낯선 노래. 아지랑이 아른거리는 봄날이었다. 한려수도 갈매빛 바다 위로 갈매기가 그림같이 날고 있었다. 뒷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짙어가는 녹음 사이로 장기 소리가 약동하는 5월을 깨우는 날이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건넌 마을 장례 행렬에서 들려오는 낯선 노랫소리였다. 그 노래는 어린 나의 뇌리에 강한 파문을 일구어 놓았다. 요단강은 어디 있으며 며칠 후에 건너게 될 요단강은 대체 얼마나 먼 곳일까? 나는 오래도록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우리 마을 사람들 곁을 영영 떠난 아저씨는 이상한 병에 걸렸었다. 산길에서 만난 뱀을 작대기로 난타하여 죽인 후에 걸린 병이었다. 온몸이 퉁퉁 부어 온갖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았다. 그 시절 기독교인들은 뱀만 보면 강한 적개심을 표출했다. 죽여 내팽개치거나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다. 창세기의 뱀, 사단이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아저씨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아저씨의 죽음이었다. 나는 그 낯선 노래에 끌려 교회에 나가보았다. 자그마한 교회는 윗마을 산기슭에 있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어린 우리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그 귀하디 귀한 사탕에 이끌려 어린 우리들은 교회에 갔다. 설교나 찬송가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다만 성탄절에 체험하게 되는 성극은 우리들이 가슴을 난타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들이 죽어서 당하는 단말마의 고통은 어린 나를 전율케 했다. 그뿐이었다. 교회는 나와 먼 거리에 있었다. 예수는 머나먼 이방에서 선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역사 속의 한 인물일 뿐이었고 십자가는 한갓 나무 조각이었다. 2부 예수쟁이들을 멀리하라. 나는 김해김씨 3현파로 타경 김일손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타경 선생은 연산군 4년 1498년 무오사화 때 역적으로 물려 희생되셨다. 스승인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제자로 역사 기록인 사초에 조의 제문을 쓴 것을 빌미로 유자광, 이극돈 등이 무고하여 폭군 연산군에게 능지처참형을 당하셨다. 조의 제문은 중국 옛 황제 의제가 반역에 희생된 것을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것에 빗대어 쓰신 글이었다. 중종 반정으로 복권은 되셨으나 이후 우리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망하기는 했어도 우리 집안은 유학자의 기품과 선비정신의 끈아풀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지탱해왔다. 내 조부님 묘비에는 종이품 가선대부 직함이 새겨져 있고 조모님은 숙부인이었다. 조부님이 과거에 급제하셨는지 대원군 때 직첩을 금전과 바꾸신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 집안이 양반 끈아풀에 집요하게 매달리신 것만은 분명했다. 이런 집안에서 기독교인은 유학정신을 모독하는 사문난적이며 예수님은 예수 귀신일 뿐이었다. 그런 형편이니 철이 든 중학생 때에는 나는 교회에 발을 끊었다. 사탕은 나를 교회로 이끌 매개물이 될 수 없었다. 나는 어려서 천자문, 사자소학, 동문선습 등을 배우며 유학의 가르침을 익혔다. 유교 도덕의 훈련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 나는 유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은 도덕적 충돌을 일으키는 상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 유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윤리적 선의 극치였다. 자신을 귀히 여김으로써 남을 천히 여기지 말라. 나를 선하다고 칭찬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요, 나를 그릇되다고 말하는 자야말로 나의 스승이니라. 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 집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가문이 속되고 경전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게 된다. 아랫사람을 부리되
그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않는지 먼저 생각하라. 한마디 말이라도 진실에 어긋나면 천마디 말이 쓸데없이 되느니라.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게 되며 오랫동안 겪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 크리스천이 보기에도 선하기만 한 유교 윤리의 덕목들이다. 유교 윤리에 매인 사람들은 이 숭고한 가르침을 깨치고 행하라고 한다. 유학쪽 사람들 생각에는 유학의 이 같은 윤리야말로 지고지선의 진리였다. 조상신의 음덕으로 사는 법인데 조상신께 올리는 제사마저 금하는 기독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부모마저 버리고 유리걸식하다시피 하며 도를 전한답시고 목숨까지 바친 사도들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조모님은 유학자의 전통성을 숭상하는 하만 조씨이셨고 어머니는 경상우도에서 양반 행사께나 하는 진주강씨 가문에서 오셨다. 외조부님은 유학자이셨고 어머니도 그 그늘에서 성장하셨다. 이런 집안에서 기독교인이 난다는 것은 크나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사건은 내가 고향을 떠나 온갖 간신 신고의 폭풍우에 부대끼고 난 후에야 일어났다. 3부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소년 시절에 나는 뒷산에 올라 무연히 펼쳐진 남해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니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피웠다. 영남지방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망이 그렇듯이 나는 장차 법관이나 검찰, 행정장관,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고향 사람들의 간곡한 열망이기도 했다. 선하디 선한 고향 사람들을 절대 빈곤과 병고에서 구제하고 포악한 권력의 횡포로부터 구출하려면 내가 권력을 잡고 재물을 거머쥐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한동안 혼신을 다하여 섬기게 된 첫 번째 우상이었고 나의 길은 그 목표를 향한 행로밖에 어디에도 없었다. 그 시절 내 눈에는 고향 마을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의 교회당과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 우상을 위하여 주경야독, 농사일과 공부에만 온 정성을 쏟았다. 공부할 틈을 더 얻기 위하여 심하게 농사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진 내 부르튼 손을 잡고 흐느껴 우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오히려 내가 위로해드리던 가을 달밤, 귀뚜라미는 유난히 마음의 주의선을 뜯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중학교 시절 나의 처지는 절망 그 자체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달밤에도 장작을 패었다. 그 장작을 판 돈으로 나의 도회지 유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고향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린 내가 그처럼 열심히 장작 패기, 밭갈이, 논농사에 정진하였던 이유는 청운의 꿈을 이루어 우리 고향을 비롯한 이 세상의 가난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여야겠다는 나의 신념 때문이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였다고 중학교 졸업식 때 선생님들은 개교 이래 없었던 특대생 표창을 하셨다. 부모님의 하늘에 사무치는 정성과 진주고등학교 정봉윤 교장선생님의 특별 배려로 나는 꿈에 그리던 도회지 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 학생 집 입주 가정교사를 하는 등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서부 경남의 명문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진주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벽에는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그 표어에 나의 가슴은 뛰었다. 대학 시험을 앞두고 일생의 은인이신 정 교장선생님께 진학 상담을 했다. 우등생인 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할 포부를 밝혔다. 모순많은 세상의 불의, 부정을 혁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다. 법과대학만이 나의 야망을 실현할 통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참 생각에 잠겨 계시던 교장 선생님은 머리를 흔드셨다. 아니라는 뜻이었다. 사범대학에 가라고 하셨다.
당장 서울 갈 차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법과대학 등록금과 하숙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으셨다. 더욱이 6,000명이 응시하여 겨우 10명 합격하는 사법고시 준비를 뒷받침할 학비와 숙박비를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교육은 참으로 고귀한 과업이야. 평범한 소년들이 훌륭한 교육자의 감동적인 헌신과 격려로 위대한 인물이 되지. 자칫 하방다리에 빠져 몰락할 제자를 구원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도 교육자야. 사범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도라 생각되는데 군의 생각은 어떤가? 이에 더하여 정 교장 선생님은 내가 우상화하고 있던 그 앰비션을 야망이 아닌 큰 뜻으로 번역해보라고 하셨다. 소년이여 큰 뜻을 품으라로 풀어보니 마음이 훨씬 편하여졌다. 그때까지 나는 그 표어가 미국 출신으로 일본 홋카이도 농업학교 교장이었던 클라크의 말인 줄 몰랐다. 또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생략된 채 우리에게 전파된 줄을 짐작도 못하였다. 나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대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 국어교육과로 진학했다. 담임 선생님의 소원대로 사범대학 수석 합격에는 살짝 못 미쳤다. 나는 교육자의 큰 뜻을 펴기 위하여 사범대학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교육학 분야에는 훌륭한 교수님이 많았다. 윤태림 문교부 차관, 정한모 한림대 총장, 정원식 문교부 장관, 국무총리, 이영덕 국무총리, 진원중 교수 등 쟁쟁한 은사님들께 교육자적 소양과 학문을 전수받았다. 특히 교육을 성직이며 교육자는 성직자의 버금갈 만큼 제자들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깨우치신 진원중 교수님 말씀을 나는 평생 잊지 않고 교단 생활의 거울로 삼고 살았다. 국어과 전공 은사님 중에는 애국지사 2분이 계셨다. 이탁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무관학교를 마치고 그 유명한 청산리 싸움의 지휘관으로 참전하여 승전하셨고 이어 독립운동 중 일경에 체포되어 여러 해 옥고를 치르셨다. 또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과 출신인 김형규 교수는 일제가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펴자 이에 항의하는 글을 조선일보에 2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전주 사범학교 교사이셨던 스승께서는 즉각 파면당하셨다. 또 하나 서울대 4대 국어과에서 이응백 은사님을 뵙게 된 것은 천재일우의 행운이었다. 이응백 교수는 같은 과의 대선배님으로서 교육자 위에 교육자로서 사표 중에 사표 출천의 스승이셨다. 스승은 교육자의 언어와 행위의 품격면에서 전범을 보이셨다. 그릇되거나 실수 때문에 궁지에 몰린 제자들을 파멸의 구렁에서 건져내어 사람 구실을 하며 살게 한 일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졸업생 얼굴과 이름, 특기까지 일일이 기억하실 만큼 제자 사랑은 특별하였다. 이 교수님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국국어교육사 연구는 이 땅 국어교육학의 연유를 밝힌 기념비적인 업적이었다. 나는 교육학과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여 수석으로 졸업했다. 당연히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의 길을 걷는 것이 순탄한 나의 인생 행로였을 터였다.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다.